음, 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액세스 공개 A형 문제 2번 폼을 수정하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암호는 7646% 5이고 자, 문제는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고요. 자, 크게 문제가 1번, 그리고 2번, 3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1번 문제에서는 테이블에서 수정하는 문제처럼 5개를 수정을 하는데 이 5개는 테이블보다는 점수가 낮아져요. 이제 3점씩이고 다 해서 15점이 되겠죠. 어쨌든 좀 세세한 부분이니까 연습 많이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5개씩 나오는 거는 감점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과 같이 우리 하나씩 다 문제를 풀 건데 풀기 전에 풀이를 좀 하고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테이블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어떤 폼을 해야 되는지 먼저 봐야죠.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수정할 거예요. 폼에서 수정을 할 때는 어떤 속성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속성 중에 메뉴는 무엇인지를 골라내야 돼요. 어떤 속성에 골라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는 폼, 자, 그 다음도 폼, 세 번째 문제에서도 현재 폼에서 자, 네 번째 문제에서 바뀌네요. txt 기관명과 봉사 날짜로. 자, 동그라미 5번도 txt 총시수로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주황색으로 블럭 잡아놓은 것들이 속성창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객체들이에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볼까요? 어떤 메뉴 쓰라고 했는지. 자, 메뉴는 동그라미 1번에서는 기본 보기. 자, 동그라미 2번은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추가나 삭제. 자, 동그라미 4번은 바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폼도 바운드 폼이 있고 언바운드 폼이 있잖아요. 그럼 바운드 폼은 다른 테이블과 연결되어서 저장되는 폼들, 자, 또는 언바운드는 이제 연결이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컨트롤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운드, 저장시키시오, 연결시킬 얘들을 찾으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은 한다는 것은 저장은 우리 조회할 때 또 봐야 되니까 저장, 연결 이렇게 같이 가지고 계세요. 자, 연결을 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자, 컨트롤에 어떤 필드를 연결한다는 것은 원본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컨트롤의 원본을 지정하라고 하면 메뉴가 컨트롤 원본이 되고 폼의 원본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레코드 원본이 되거든요. 두 개 원본이 달라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하래요. 자, 여기도 원본이 나왔네요. 컨트롤 원본. 그런데 동그라미 5번은 총합을 표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시킬 건가 봐. 자, 총합은 함수 중에 sum이 하는 거예요. sum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등호로 시작을 할 거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겠죠. 자, 안쪽에 대괄호를 열어서 여기에 필드명을 넣어줘요. 그게 이제 함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일단 대략적인 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세부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볼 거고요. 좀 나누어서 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폼에서 수정하는 문제니까 한꺼번에 풀도록 할게요. 기본 보기,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추가 삭제까지 같이 볼 거고요. 그 중에 기본 보기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도 한번 보고 가야겠지.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자, 기본 보기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단일 폼이라는 게 있고, 연속 폼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시트는 테이블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면 표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단일폼하고 연속폼은 단일폼은 화면에 한 개의 폼만 보이는 거, 한 개의 레코드만 보이는 거. 연속폼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연속폼이 나올 때는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화면은 지금 화면에 레코드라고 그랬잖아요. 미나의 정보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미나의 정보 세트가 레코드 하나니까 우리는 단일 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번까지 다 했으니까 액세스로 풀어볼게요. 자, 액세스를 열고 폼 중에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 보기 봐야지.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속성창이 안 나온 분들은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어지럽죠? 오른쪽에 속성 시트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 화면처럼 위에 있는 속성 시트를 열어서 하단에 이렇게 속성 시트가 떠야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선택기에 폼이 저는 선택이 돼 있어요. 화면에 아무데도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다 폼이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테이블과 마찬가지죠. 우리 수정은 다 어디 산다? 디자인에 산다. 자, 폼이라고 선택 안 되신 분은 누름 단추 눌러서 폼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자, 폼에 대한 모두에서 그냥 볼게요. 자, 모두를 열고 기본 보기를 찾아야죠. 기본 보기 찾았어요. 여기 있네. 자, 이곳에 연속 폼을 뭘로 바꾼다? 단일 폼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연속 폼이 있는 곳을 눌러서 누름 단추, 꺽쇠 단추 눌러서 단일 폼 또는 더블 클릭으로 옮기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레코드 선택기라 그랬죠? 자,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고 내리다 보면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나와요. 자, 얘로 하시고 표시되라 그랬으니까 탐색 단추도 얘라고 하고 메뉴 찾았어요. 조금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레코드 추가나 삭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쭉쭉쭉 내려가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이라고 나와요. 자, 추가 삭제가 가능해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 얘로 바꿔야겠지?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3개가 다 풀어졌어요. 자, 동그라미 3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폼에서 오른쪽 마우스 폼 보기, 폼의 탭에서 하시면 돼요. 자, 하시게 되면 우리 교재 지금 또는 문제를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한 화면에 미나만 나와야 돼요. 미나 아래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를 선택하면 왼쪽에 이렇게 바가 생겨요. 레코드 선택기이고 탐색 단추를 선택을 하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갔어요. 탐색 단추를 선택을 하면 가장 하단에 레코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이게 이제 그리고 추가 삭제 불가능하게 하라고 했는데 가능하게 하라고 그랬지? 가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탐색기 중에 삼각형에 별 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면을 일부러 확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위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레코드가 나올 수 있는 창이 열릴 거고 그 다른 레코드에서도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면 잘라내기가 뜬다거나 아니면 상단에 있는 메뉴로 삭제가 뜬다거나 이렇게 활성이 되면 되고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진 않아요. 기억만 하고 계세요. 이제 찝찝하신 분들은 보고 나오게. 동그라미 4번, 5번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풀게요. 제가 지금 밤에 새벽에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너무 적적한가? 소리가 울려서 제가 최대한 좀 조곤조곤 하고 있거든? 울리는 거는 좀 미안해요. 자, 동그라미 4번, 5번 할게요. 동그라미 4번은
기관명, txt 기관명, 봉사 날짜를 줄 건데 엑세스에서 저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 컨트롤을 잡고 동시에 막 데이터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개씩 하셔야 돼요. 그럼 기관명 먼저 할까요? 자, txt 기관명은 저 밑줄 안 해도 되죠? 기관명에 바운드 시킬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속성 창에 폼이 아니고 txt 기관명은 컨트롤 원본이 바운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 누름 단추 눌러서 기관명을 선택하는 거고, 자, 어쩔 때는 저 꺽쇠 누름 단추를 누르고, 어쩔 때는 점점이 단추를 눌러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꺽쇠 단추는 지금처럼 기관명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쓰는 거예요. 점점이 단추는 이걸 편집하거나 마법사를 열어줘야 될 때 쓰면 돼요. 우리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기관명을 선택하세요. 자,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타이핑 실력을 맹신하지 않는다. 믿지 마세요. 문을 안 열어도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필드였죠? 봉사 날짜였죠? txt 봉사 날짜를 역시 봉사 날짜로 바운드 시킬게요. 자, 두 개 한 거 확인할까요? 자, 일단 사실 폼 보기를 가지 않아도 지금 폼에 기관명과 봉사 날짜가 원래 언바운드였어요. 이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기관명, 봉사 날짜로 들어가면 일단 바운드가 된 거고, 굳이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폼 보기를 해서 기관명과 봉사 날짜에 에러나 언바운드 표시 없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돼요. 디자인 보기 할게요. 자, 동그라미 5번 문제 좀 보고 오죠. 문제가 함수 쓰는 거였죠? 자, 동그라미 5번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총합을 표시해야 돼요. 합계를 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함수기 때문에 등호로 시작하고 괄호 한 쌍을 가져요. 자, 엑셀에서는 셀 주소를 적겠지만 XS에서는 대괄호로 해서 필드명을 적어야 돼요. 그럼 어떤 필드를 적을 것이냐? 시수의 총합이라고 하면 시수가 필드명이 돼요. 오류가 날 때 나더라도 일단 쓰고 가요. 시수. 자, 이렇게 쓰면 sum이라는 함수는 답을 합계를 했잖아. 더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뭘 줘요? 숫자로 답이 와요. 그러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자, 그 아래 지시사항에 보면 표시에 15가 나오면 총시수 점점이 15가 나오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 숫자 어딨지? 15. 그러니까 sum에 의해서는 답으로 뭐가 나와요? 15만 나와요. 근데 15가 나오면 총시수 점점이 15를 넣으래. 그럼 총시수 점점이는 뭐냐면 문자지, 문자. 자,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에 그냥 문자를 꽉 붙여버릴 거야. 자, 문자는 모두 다 쌍따옴표를 한다. 쌍따옴표한 문자는 어떻게 한다? 함수나 어떤 데이터에 엮을 때 AND로 엮는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끝까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AND는 결합연산자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함수가 있든 문자가 있든 숫자가 있든 기호가 있든 다 붙여버린다. 그러니까 앞에 총시수 점점이랑 뒤에 시수 15를 붙인다. 자, 우리는 15가 나올 때 띄어쓰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 안에 어디까지? 공백까지를 포함해서 문자로 넣어줘야 돼요. 동그라미 5번 써볼까요? 자, 액세스 열고 txt 총시수 먼저 찾아야겠죠?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txt 총시수 찾아주고요. 자, 이제 눈치코치 빠른 친구들은 왼쪽에 폼에서 직접 누르면 속도가 조금 나요. 언바운드 된 거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눌러서 총시수라고 나오면 되죠. 자, 눈치코치가 빠르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상자가 많을 때 있어, 컨트롤이. 그럴 때는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 아래 컨트롤 원본에 마법사 열지 맙시다. 자, 등호.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앞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총시수, 띄어쓰기 있나요? 띄어쓰기 없네요. 점점이 그 뒤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어요. 띄어쓰고 쌍따옴표. 자, 엔드 걸고요. 그 다음에 썸을 할 거예요. 대괄호 열어서 시수를 할 거예요. 자, 두 글자 이상 쓰면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더블 클릭하시면 오타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자, 썸에 대한 괄호를 달아주시는 것까지 잘 써주세요. 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할 때 그냥 폰 보기 가면 안 되고 속성의 다른 란에 커서를 넣어서 썸이 대문자 바뀌는지 보고 그런 후에
폰보기 꼭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우리가 동그라미 1, 2, 3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은 폰보기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4번도 안 해도 돼요. 자, 함수를 썼을 때는 꼭 확인합니다. 가장 하단에 총시수 점점이 102가 나왔어요. 자, 이게 답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문제지를 열어서 문제지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폼하고 보고서는 그림이 항상 나와. 자, 그 그림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숫자와 문자가 있어야 답이야. 똑같죠? 102. 그럼 우리 잘한 거예요. 끝. 바로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폼바닥글 영역에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 문제 길어 일단. 자, 합과가 합계인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요. 자, 폼바닥글에 txt 봉사 시수 합계에 컨트롤 원본을 주란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함수를 썼어요. dsum. 오케이. 자, dsum. 자, 액세스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가 몇 개 안 돼요. 액세스는 진짜 고마워. 함수가 몇 개 안 돼. 내 목소리가 남자니 이렇게 울리니 내 목소리 자체가. 자, 썸은 합계고 AVG는 평균이에요. 그리고 카운트가 우리 좀 전에 썼던 썸은 안 쓸게요. 개수예요. 자, 이게 이제 액세스의 가장 기본 함수 3개.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D로 시작하는 녀석들. 자, dsum이든 davg든 상관없고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XS에서는 도메인 함수라고 하고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자, 쓰는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XS에서 D로 시작하는 도메인 함수는 인수가 몇 개다? 3개다. 1번 인수 들어가고 2번 인수 들어가고 3번 인수 들어간다. 자, 인수가 여러 개일 때 구분은 쉼표로 한다. 점 아니야? 쉼표. 자, 1번 인수로 뭐 들어가고 2번은 뭐 들어가고 3번은 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자, 1번 인수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간다. 필드명이 들어가야 된다. 자, 2번 인수에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에 이름이 들어간다. 이거 원본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데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그 본래에 있던 테이블이나 쿼리가 들어가면 돼요. 자, 3번 자리에는 조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글씨 알아서 읽어요. 자, 이거 3개가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해? 모두 다 쌍따옴표를 건다. 얘네들 다 쌍따옴표를 건다. 그럼 1번, 2번, 3번에 뭐 어딘지 우리 문제에서 다시 찾을까요? 자, txt 봉사지수 합계에 학과가 회계학과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뭐예요? 조건. 3번이네. 학생들에 대해서 봉사 시수의 합계를 하래요. 합계는 썸이잖아요. 자, 어떤 애들한테 썸을 해요? 봉사 시수한테 썸을 해요. 얘가 누구예요? 1번이네. 계산할 필드명. 자, 원본은 알려줘요. 너무 고맙죠? 첫 번째 지시사항에 봉사 내역 입력 쿼리를 쓰래. 자, 여기가 2번이네. 테이블이나 쿼리, 원본의 이름을 적는 곳이다. 자, 구분됐어요? 자, 이 중에 3번은 한 번 더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색을 좀 찾고 있는데 색이 안 찾아져요. 블루로 표시할게요. 자, 학과가 회계학과다. 이걸 조건에 쓸 거예요. 그러면 학과가 같아야죠. 회계학과랑. 진짜 글씨 인간적으로 너무 못 쓴다. 자, 힘들어. 선생님 힘들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이 3번 통으로 쌍따옴표 묶을 거라 그랬잖아. 자, 쌍따옴표를 묶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학과는 필드 이름이야.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데 뒤에 있는 학과가 문제예요. 이 녀석이 문제 녀석이에요. 왜? 얘는 문자거든. 그럼 모든 문자에는 뭐 한다? 쌍따옴표 한다. 그런데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자, 쌍따옴표 순서대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세트되고 뒤에 있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세트되면서 회계학과는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잖아요. 자, 중간에 있는 빨간색 쌍따옴표가 회계학과를 묻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홀따옴표로 변신한다. 쌍따옴표 쓰면 안 돼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쌍따옴표 안에서 문자를 지칭해야 될 때는 홀따옴표로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식을 써볼까요? 식 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XS의 봉사 내역 입력을 디자인 보기 열고, 자, 그 다음 속성 시트에서 찾아야지. 자, txt 총시수는, 그리고 컨트롤 원본에 쓸 거죠. 뭐 나는 먼저 써놨네. 자, 아니지. 내가 잘못 찾은 거죠? 미안해요. 자, 봉사시수 합계에다 할 거니? 봉사시수 합계할 거지? 자, 컨트롤 원본에 써야지. 뒷섬을 쓸 거래. 등호 뒷섬.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아래쪽에 인수가 보이죠? 익스프레션, 도메인, 크리테리어가 나왔어요. 자, 익스프레션. 계산해야 되는 필드 이름. 자, 우리는 봉사시수. 일단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써요. 쉼표. 두 번째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이름.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 쉼표. 조건을 쓴다. 학과가 회계학과다를 쓸 건데 회계학과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가 되어서 홀따옴표로 회계학과라고 쓰고 홀따옴표로 짝꿍을 만들어줘야 돼. 홀따옴표 안에 있는 거 문자야 이렇게. 그리고 학과 앞에서 시작한 크리테리어 전체를 묻는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자, 바로 닫을 거고 잘 썼는지는 다른 속성란에 클릭을 해서 뒷섬의 한 글자가 대문자. 자, 이대로 확인을 못해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폼 보기로 열고. 자, 지금 우리가 클릭한 상태가 지금 저 오류났는데요. 오류났어요. 여러분도 오류나죠? 자,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왜 나는지는 다시 디자인 보기 할게요. 쌤 쓰라는 대로 다 썼고요. 그죠?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썼고 다 맞게 했는데 오류가 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디자인 보기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구나. 함수를 쓰면 무조건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든 폼 보기를 하든 쿼리를 보든 다 어쨌든 열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오류가 났어. 그럼 이제 고쳐야 되잖아. 자, 고칠만 한 곳을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틀린 곳은 알려줄게요. 봉사 시수가 틀렸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분명히 봉사 시수의 총합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고지 그대로 썼어요. 일단 쓰고 봐야지. 자, 썼는데 지금처럼 오류가 나면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해요. 자,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를 썼잖아요. 그럼 봉사 내역 입력 쿼리를 디자인 보기 열었을 때 열리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열게요. SQL로 열었어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필드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봉사시수라는 애가 없어. 제 화면에 지금 보이죠? 시수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시수로만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학생일 때도 언제 쿼리까지 올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세스 살짝 눈치가 필요하거든? 눈치코치로. 지금 내가 열어놓은 폼이랑 그 쿼리는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내 폼에서도 봉사 시수가 없겠네? 시수만 있잖아. 봉사 시수라는 컨트롤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봉사 시수를 못 써.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로 바꿔줘야 돼. 자, 그렇다고 또 왼쪽에 있는 애들 찾지 말자. 이거 다 레이블이라서 얘네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것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다운로드되어 있는 것들이 텍스트 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름만 내가 갖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봉사 시수를 시수로 고쳐요. 오류 나면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봉사 내역 입력에서 오른쪽 마우스 폼 보기를 할까? 그랬더니 가장 밑에 오류가 없고 이게 내가 맞게 했는지는 그림 보면 안다 그랬어. 자, 그림과 내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답이야. 20, 20. 잘했지?
이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자, 3번은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학생 정보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이제 뭐가 좀 다르죠? 우리가 문제를 순서대로 배운 친구들은 이벤트 이렇게 떠오르겠지만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단추를 클릭하면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벤트 주라는 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사건이 나오게 연결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우리가 이벤트를 걸 수 있는 곳이 많거든. 저 단추를 클릭할 때 내가 사건을 보여줘? 더블 클릭할 때 보여줘? 뭐가 활성화가 되면 보여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단추를 클릭하면이에요. 영어로 하면 온클릭에 넣을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사건이 나오면 되냐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로 열어야 돼. 그런데 또 그냥도 쓰지 않고 이 녀석이 어떻게 하래? 매크로를 꼭 만들어서 넣어달래. 지정을 해달래. 자, 우리 앞으로도 문제 계속 풀 거잖아요. 자, 매크로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계속 방법을 바꿔요, 우리가. 그러면 어느 때는 1번으로 풀고 어느 때는 2번으로 풀고 뭘 하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매크로의 이름을 주면 지금처럼 매크로의 이름을 주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이벤트를 걸어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그냥 이벤트를 바로 걸어요.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조건 파악하기 전에 지금 제가 밑줄 한 곳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액세스 열고 자, 폼은 어디지? 똑같은 봉사 내역 입력이네. 디자인 보기. 일단 여기까지 와주고요. 매크로 이름이 있으면 만들고 걸으래매. 자, 만들 때는 메뉴는 어디로 가니? 만들기로 가야 되지 않겠니? 자, 위쪽에 메뉴 만들기 가고 자, 그리고 메뉴 다시 알려줘요. 자, 오른쪽 끝에 매크로 및 코드에 매크로. 자, 눌러요. 그러면 자, 매크로는 함수를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옆에 함수를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함수 꺽쇠 단추, 누름 단추 눌러서 추가할게요. 자, 이 함수는 뭘 고르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 자, 우리 뭐 해야 되지?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로 연다.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재학생 관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폼을 연다. 이걸 찾으면 돼요. 오픈 폼 찾을 거예요. 확대시켜 줄까요? 자, 오픈 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 착한 애들이 떠요. 폼 이름 꺽쇠 단추 눌러서 재학생 관리 폼을 열 거야. 자, 어떻게 볼까? 꺽쇠 단추 눌러서 자, 폼의 디자인 인쇄 미리 보기 있으면 폼 보기가 없는데요. 이게 폼이 폼 보기. 자, 필터는 아직까지 1급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회원은 조건을 쓰는 곳이에요. 그럼 회원의 조건을 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보고 와야 돼요. 자, 문제 볼까? 지금 우리가 읽은 곳까지는 다 했거든요. 학생정보 폼을 단추를 클릭하면 얘는 아직 안 했어요. 이벤트를 못 줬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지금 뒤쪽에 빨간색을 다 하셨어요. 지시사항을 다 보고 가야겠지 이제. 지시사항 첫 번째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건이 회화에 쓰는 것이다. 자, 학번이 txt 학번이랑 같대. 학번이랑 같지 뭐. 자, 우리는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역할을 한단 말. 끌어와서 데이터를 열어줘요. 그러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txt 컨트롤 상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학번이랑 txt 학번이 다르냐? 다르지. 자, 앞에 있는 학번은 재학생 관리 폼을 지금 우리가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 폼에 있는 학번이야. 자, 뒤에 있는 txt 학번은 내가 열어놓은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있는 학번이에요. 둘이 똑같은 학번이지만 달라요. 다른 폼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폼은 어떤 폼인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학번이 txt 학번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누구랑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하나는 개체가 다르게 왔다고 하나의 폼에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폼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자,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열어놓은 매크로는 이미 재학생 관리 폼을 열었어요. 그러면 아까 재학생 관리에 있는 폼에 있는 학번은 학번이다. 필드 이름에는 대괄호를 하셔야 돼요. 학번은 박대. 이제 천천히 할게요. 어떤 폼에 있는 텍스트 학번이랑 같은지 하나는 경로를 걸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앞에 있는 학번은 재학생 관리에 있는 애니까 놔두고 뒤에 있는 애는 걸어줘야 돼요. 폼. F5를 썼더니 나왔어요. 자, 폼스에서 엔터. 자, 개체 간의 구분은 느낌표가 해요. 그랬더니 자, 재학생 관리에 있는 폼인가요? 봉사 내역 입력에 있는 폼이죠. 자, 봉사 내역 입력. 우린 지금 재학생을 열고 있으니까 엔터. 느낌표 그랬더니 안에 있는 또 컨트롤들이 나왔어요. txt 학번이요까지 가요. 자, 엔터 다 썼어요. 그 다음 선택할 거 없잖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다 쓰신 분은 X를 닫는데 XS에서 X는 잘 닫아야 돼요. 자, 매크로와 같은 라인에는 오른쪽 끝에는 X를 닫거나 나는 정말 X를 못 닫아요 하시면 오른쪽에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하겠냐고 해요. 예. 이름 쓰라고 하죠. 우리 조금 전에 이름 봤죠. 재학생 보기.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우리 이벤트는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CMD 보기 단추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속성 창에서 CMD 보기. 자, 이벤트는 영어로 걸어요. 그래서 모두에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어느 순간에 영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클릭할 때 사건이 벌어져야 되니까 온클릭에 넣을 거고. 자, 오른쪽에 누름 단추랑 점점이가 뜨는데 점점이는 마법사나 내가 새로 뭔가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쓰는 곳,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곳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크로를 다 만들어 놨잖니? 그러니까 꺽쇠 단추 눌러서 재학생 보기. 자, 확인하러 가야 돼요. 자, 폼을 오른쪽 마우스 폼 보기로 여시고 자, 학생 정보 확인을 눌러요. 자, 재학생 관리가 뜨는데 미나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나만 떠야 돼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풀이할게요.